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5월 15일, 5월 셋째 주, 둘째 주? 둘째 주, 일요일 15일,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 날입니다. 상간마의 두 번째 경주죠.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그건 안말 경주였었나요? 오크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간 삼간마, 그 다음에 농무장간배,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네, 뭐 그건 좀 이따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관리사 노조들이 지금 14, 15일날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좋게, 좀 극단적인 타협? 네,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경주 가겠습니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는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이고요. 이제 5번 빅에너지입니다. 빅에너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경부도령이나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입니다. 얘가 500kg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 조교 때 보면은, 어떤 상대가 됐든 간에 직선 중간쯤에 아주 빠르게 와야 되는 그 순간에서, 직선 중간쯤 되면 자꾸 이렇게 탄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유관이나 쌍안경을 들이대고 보면은 사실 찾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냐면은 전력 질주하는 그 실전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교 때보다 그게 확실히 좀 나타나요. 근데 이 빅에너지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도 보면은 뭐 지금 13초 7, 13초 8, 뭐 14초 대 이렇게 가는 마필이에요. 500km 나가는 마필이 왜? 라는 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저런 힘이 안 찼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힘이 안 차서 아직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틀자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변할 수 없는 그런 골격 체형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을 보면은 아직까지 저는 이 마필은 유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리듬감이나 뭐 발 쓰는 게 어떤 그 간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좀 잘못 제가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뭐 이렇게 4살짜리고 아직 변할 소지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해 두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곽의 터치나인인데 지금 안쪽에 이제 이 경주 자체가 토요일자에 이제 순간 터치 1경주죠. 순간 터치. 이게 지금 분할 경주로 좀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1경주하고 2경주하고 분할을 시켰어요. 분할을 시켰는데 거기는 10마리, 거기 10마리, 여긴 9마리인가요? 예, 여기는 9마리, 거기는 10마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천 뷰티라든가 순간 터치라든가 남산무적이라든가 이 세마필이 인기 1, 2, 3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그 셋 중에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다 인기마죠. 거의 축으로 거의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중에. 근데 어떻게 세 마필이 거기는 딱 있고, 여기는 지금 축을 선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주입니다. 이 터치나인이요. 이 터치나인이라는 마필 보면은, 외곽에 밀려있어요. 안쪽에서 지금 3번 깡돌이가 선행을 가는데, 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안쪽에서 누가 선행을 가면, 그 다음에 얘가 순발력이 좋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쉽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쉬워. 힘을 안 쓰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극단적인 예로 8마리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빨라.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을 써야 돼요. 힘든다기보다 힘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그래요, 지금. 뭐 물론 얘가 이제 밀어서 선행을 간다, 아니 거기에 합류를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아직 얘가 그 정도의 힘은 안 찼어요. 물론 오늘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입상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불리한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 깡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입상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얘가 지난번에 23초 때 1300에서 입상했을 때 정말 2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는데 그동안 얘가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그런 경주가 아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7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김하영 기수가 상당히 많이 제어를 하고 나오죠. 초반부터 제어를 하고 나오는데 얘의 단점, 오늘은 좀 선행을 쉽게 가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다른 애들은 나이키를 신고 뛰는데 얘는
그냥 오카를 신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굽의 중요성은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요즘엔 최근에 좀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발굽을 던져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던져서 이렇게 쫙쫙 같이 이렇게 촥촥 이렇게 마디가 쫙 펴지는 게 아니라 탁탁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체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서 이제 뒷심을 못 내는 건데 그걸 붙잡아 주는 거야. 그래서 2번 게이트에 있을 때 크게 제어가 됐지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어를 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선행을 가서 쉽게 가기 때문에 제어를 더 좀 쉽게 하겠죠. 근데 배짱은 뭐냐면 일단 3번 이제 깡돌이가 선행을 갔을 때 누가 따라와서 붙든 간에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기수의 심리가 뭐냐면 제어를 해서 내 말의 속도를 늦춰주면 밖에서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갑니다. 가끔 넘어가는 기수들이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넘어가는 기수가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기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 빨리 가지 마. 나도 잡을 테니까 너도 잡아야 해요. 너도 잡아. 근데 그 기수의 심리가 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잡으면은 내 속도는 40km인데 얘네 속도에 45km야. 그럼 얘가 이렇게 머리차로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갈 것 같죠?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2마신 이상의 거리가 없으면 앞에 남의 진로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면 한참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가끔 이제 넘어가는 기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월등하게 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좀 깡돌이가 김하영 기수가 꽉 잡아가지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러면 얘가 따라오면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근데 기수 심리가 안 그래요. 뭐가 옆에서 딱 보이면 벌써 이렇게 간다고. 그럼 쭉 벌어졌다 힘쓰고 가야 돼. 얘가 또 쫓아와. 그래서 이게 선행마들이 좀 힘안배하기가 힘든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디지필 파이팅인데 이 주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성격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체형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어떤 골격? 이런,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그 경직된 몸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말이 뛰려고 하면 체근을 하면 나는 스피드가 안 나는데 얘는 뛰라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TG 파이팅이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이제 아까 그 깡돌이가 선행을 가서 붙잡으라는 이유가 이 TG 파이팅이 안쪽에서 아마 사납게 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누구죠? 김하영 기수가 안쪽에서 나오든 바깥에서 나오든 그런 걸 데리고 간다 그러죠. 우리가 달고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달고 가야 되거든요. 달고 가야 되는데 달고 가는 게 아니라 쫓겨간다고요. 나오면은 쫓겨간다고. 쫓겨가면 안 되죠. 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도 힘안배를 하고, 뒤에 있는 말도 힘안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2번, 3번이 안쪽에서 그렇게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다라면, 전개상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배팅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주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이 경주에서 누군가 하나가 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한 경주인데, 그렇지가 못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의산 6군입니다. 재밌는 경주죠. 이 경주는 6군인데도 재밌어요. 일단 재밌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선행이냐, 누가 선행. 누가 선행 갈 것 같아요. 2번 톱클래스가 선행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것들 보세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나와요? 안쪽에 완전 11번 게이트. 이게 쫙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쫙 나갔다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잖아요. 이혁 기수도 그랬었고. 그냥,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앞에 누가 선행을 가면 부드럽게 가서 선행을 가는 것과 내가 그냥 밀어서 선행을 쫙 가는 거하고 결국에는 2차 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추천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오늘은 네츠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선행 가는 거는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게 힘쓰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힘을 안 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축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MJ 타임이 따라갑니다. 지난번에 선행 갔어요. 나머지 한번 보세요. 선행 안 가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얘도 똑같아요. 아주 제가 이제 토일자에서 일경주에서 국대 클래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한번 보시면은 그거보다는 국대 클래스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스타 프린세스라든가 경부도령이라든가 은혜수업은 제가 토일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미세해요.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다 모래를 맞아버리면 더 안 뛰는 겁니다. 쉽게 뛰어야 돼요. 지난번에 하정원 기수죠. 정정희 기수죠. 선행을 가가지고 참 심한 배 많이 해서 라스트에서 뭐 거의 조금 거짓말 보태면 걷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따라갔을 때 아니 선행 가서 조금 힘을 좀 덜 쓰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따라가면은 무리 속에 있어요. 모래 맞아요. 여러 가지의 불리한 요건들이 다 얘한테를 어떤 경주력 저하 요인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선행을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얘한테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말한테만큼이죠. 얘 같은 말들한테만큼은 편하게 선행을 가는 게 좋다는 건데 왜 선행을 못 가요? 선행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도 지금 구차권이 원더풀 하고 가나 펜션하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두 번 박으름 기수, 이용호 기수가 맞죠? 이용호 기수 맞죠? 근데 그 두 번이 뭐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모래를 안 맞은 것도 안 해요. 그럼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왜 두 번을 못 뛰고 왜 똑같이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전개가 없었는데 왜 두 번은 못 뛰고 지난번엔 잘 뛰었느냐?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더풀 무직이 있어요. 그 MJ 타임 같은 경우 이거 저런 거 지금 빼고 가면 되는데 그다음에 가나 패션 이렇게 두 마필. 그러니까 2번을 축으로 해서 9번, 4번인데 이게 지금 1200m죠. 그래서 이 4번을 좀 말씀을 드리면 4번 그 가나 패션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비드 기수.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제가 이제 예전에 누구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홍명보 선수가 그랬던가요? 황선홍 선수가 그랬던가요? 유럽 애들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돌덩이라는, 몸이 돌덩이라는 그런 기술이란다. 선수들 이렇게 탁 부딪히면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라는 거야. 정말 돌덩이라는 거. 그런 게 어떤 다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젊은, 어리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젊은 외국, 적인데, 외국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악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당시에는 이렇게 손의 아구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손 아구를 이렇게 딱 악수를 하는 순간 잡는데, 정말 진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냥 가볍게 쥐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이 손 아구의 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부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말의 입에 전달하는 그 부조가 강하게, 제가 유승환 기수의 어떤 주먹이라든가 다른 멀로 기수의 주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조가 아주 강하게 맥히는 것 같아요. 이 다비드 기수인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비드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를 제가 또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 폄하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왜 그랬냐면, 이 기수들의 자세를 보면, 안토니오나 멀로 기수는 자세가 말짱돼서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나 빅토르 기수, 다비드 기수나 빅토르 기수 보면 좀 위에서 많이 흔들어요. 자세가 높고, 주먹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우리나라 기수하고 거의 뭐 동급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주먹의 어떤 부조가 다른 것 같아요. 힘. 뭐 전달하는 그런 게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제 뭐 그래서 요 어떤 두 번의 능력 미달과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의 어떤 그런 합격 여부에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가나 펜션이나 원더풀 뮤직 조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번 MJ 타임이 선행을 못 간다라는 조건을 걸고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 톱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였습니다. 3경주입니다. 3경주. 뭐 경주는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 경주가 선행마가 지금 소베리아냐랑 여기 외곽에 이제 장수나봄, 이 뭐 두마필이 좀 빠르다. 소베리아냐가 빨라요. 거기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장수나봄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인기 7위였을 때 이거 컨디션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난번에도 컨디션 그렇게 좋았는데 여기서 뭐 진짜 선행 쉽게 가야 된다. 좀 긴가민가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카우보이 킹을 안 받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적중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56kg고요. 이 두 번의 컨디션,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컨디션이 반짝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딱 한 달, 두 달 딱 그렇게 반짝하는 컨디션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어린 마필들 보면은 계속 컨디션이 힘이 차가면서 컨디션이 달라지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마필들은 5살짜리예요. 그냥 어떤 순간 반짝반짝 하다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조교를 보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컨디션에서는 얘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선행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요경주가 마침 이제 저는 그냥 맨날 이렇게 쳐다보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필이 하나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소베리아냐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지난번 그때 언제요? 인기 1위 차지했을 때, 이게 12월 15일 날, 이게 지금 9월 19일 날 그 선행으로 입상을 하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예. 그게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뭐 경부령, 수사, 프린센스, 뭐 조금 아까 뭐죠? 무슨 해피 뭐였었죠? MJ 타임 뭐 이런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얘 이 장수나 보면 그러냐? 아니야. 얘는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 얘는 전체적으로 몸이 뻣뻣하다 그랬죠. 이 뻣뻣한 말들은 리듬이 없기 때문에 무리 속에 가면 안 돼요. 선행을 쉽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깡돌이처럼 뭐 발을 뭐 좀 이렇게 던져 쓴다든가 이제 좀 쉽게 뛰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얘네 둘이 지금 아마 이 김효정 기수는 싸우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리가 바뀌었어. 근데 김효정 기수가 장수나 보면 안쪽에 있고 소베리냐가 바깥쪽에 있다. 그럼 박우른 기수는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근데 누구죠? 김효정 기수는 잘 붙잡잖아요. 잘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경주에서 소베리아냐가 좀 더 쉽게 경주를 펼칠 것 같긴 합니다. 선행으로. 근데도 이마필은 좀 지난번에도 선행 가서 라스트에 다 섰어요. 상대가 약했어요. 근데 오늘 상대는 두세 마리가 얘보다 센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꺾고 가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다 인기권에 있거든요. 두 마필 다 예상이 지금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머지 마필인데 5번, 6번이 있어요. 근데 6번은 지난번에 지금 소베리냐를 못 이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갖고 나올 거고, 뭐 컨디션도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뒤에 코는 뭐라 그랬죠? 예, 고개를 살짝 들고 뛰기 때문에 약간 그 신장력이 없어요. 얘도 결정타는 없지만 이런 경주에서는 제일 세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케오 올드킨도 보면은 500km 나갔는데 제가 뭐랬더니 최장입니다. 최장. 지난번에 멀로 기수가 잘못 탔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11번인가요? 외곽게이트에서 11번인가? 외곽게이트에서 선두권 딱 붙어가지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모래 맞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래 맞아서 못 뛰었어요, 얘가? 그 전에 류세현 기수가 선행 갔어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모래 맞았다고 해서 얘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 드렸던 뭐 정문에 있었죠. 뭐 고개짓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면 큰 건 뭐예요? 그럼 얘가 경주력에 발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모래도 어떤 그 여파는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체장이라고 생각해요. 체장이라는 게 뭐예요?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일제 말씀드린 좀 좁혀줘야 돼요, 주폭을. 근데 붙들고 따라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붙들고 따라 나왔다고 해서 라스트에서 폭삭 서버려요? 그럼 뭐야? 그 어떤 체형에서 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제 죽기 살기로 선행가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혹시 몰라서 뭐 저도 소베리아냐나 뭐 이런 장수나 보면 예상은 개인적으로 예상은 안 하지만 이런 거는 아직 어린 마필이잖아요. 소베리아냐나 장수나 보면 지금 선행이 안 간다면은 싸우거나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K1들이 이제 3번 뛰어봤기 때문에 아직 답을 모르는 거죠. 3번 갖고 지난번에 한 번 딱 그랬다고 해서 그걸 다 그냥 저것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일단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축을 세울 수 있는 마필이 1번 언패럴 애들이다. 얘도 지금 뭐 전에도 그 김영군 기수 뭐 얘기해가면서 데뷔전 때 뭐 1200에서 뭐 선행을 가고 막 제가 막 말씀드려. 근데 그 다음부터 막 1700 뛰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뭐 근데 지금도 보면 얘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은데 보면 2번 소베리냐가 선행을 가면 얘가 바로 뒤따라가요. 물론 이제 중간에 가면서 외곽에서 우르륵 지나가죠. 그러면서 얘가 뒤로 쳐졌는데 1번 게이트에 쳐지면 어때요? 제가 토요일에 얘기했던 JS 군제랑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바깥에서 우르륵 나간다고 보니까 내가 제일 꼴찌야. 막 따라가면 또 죽어요. 어차피 얘들 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냐고. K1 올드캔도 지난번에 몰루기수 식으로 타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1번 언필 패드가 이렇게 가고 다 바깥에서 다 가라 그러세요. 그냥 2번 선행가 바깥에 다 가라 그러면 쟤네들 다 힘쓰고 가는데 내가 쟤네들은 1250m를 뛰지만 나는 1000m밖에 안 뛰어. 최단거리에 펜스 타고 뛴단 말이에요. 쟤네들은 못해도 2, 3m는 더 뛴다고요. 2, 3m라 그래봤자 뭐 반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외곽에 있는 거는 거의 한 발 이상을 차이 난다. 한 발이면 뭐 몇 미터, 6m, 8m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전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언패럴 애들을 축을 해서 뭐 1월 1일 거세도 했네요. 뭐 거세했다고 해서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도 보면은 그 부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이나 건이나 무릎이나 이런 여기가 아프면 여러분들 제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러면 안 아플 발보다 더 뻗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면 못 뻗겠잖아요. 좀 찔룩찔룩 거린다든가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보면은 오른쪽에 디스크에서 왼발 걷는 거하고 오른발 걷는 거하고 확실히 틀려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말도 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완충작용을 못하면 뻗질 못해요. 근데 얘는 보면은 뭐 조금 사지가 조금 다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게 있는데 데뷔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부상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건데 최근에 와서 조금 그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활기는 좋아졌어요. 그 얘가 아프니까 매갈이 하나 없이 다니던 마필이었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조교를 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낫다로. 그러니까 조교를 해도 그 불편한 경직돼 있는 그런 발성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조금 더 그런 어떤 활기 면에서 말이 스스로 뛰려고 아프면서도 뛰려고 그러니까 아프다라기보다는 경직된 그런 발성을 갖고 있으면서 뛰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얘가 뭔가 지금 수영조교 했어요? 아이고. 수영조교였네요. 그 다음에 월, 수, 목 이제 최근에 와서 아마 강한 센 조교를 했을 거예요. 센 조교. 지난번에도 수영조교를 많이 했네요.
그 전에도. 그러면 이제 서울서 이제 수영조개 효과일 수도 있어요. 전 지금 수영조개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수영조개를 지난번 4월 달부터 많이 했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숯보도 좀 많이 하고, 예. 양후지 근육통이네요. 근육통. 예. 근육통이면은, 예, 조금 불편하게 보여요. 예, 걸을 때 보면 근육통은 좀 불편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뭐, 조개를 좀 했기 때문에, 일반 언패럴렐들을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을 좀 찾아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성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동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인데, 이 외산마가 어나더 초이스가 있습니다. 부스트 로켓 있고, 이런 거 보세요. 부스트 로켓 이런 것들 막, 뒤에서 타이밍 못 잡고 이제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지금 1, 2, 3번입니다. 1, 2, 3번이 이게 인기권에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아니, 나나랜드 이거 참, 아니, 진짜 요만해요. 뛸 때 보면 주폭이 진짜 강아지 뛰는 것 같아요. 조금 보면 강아지는 좀 그렇고, 진돗개? 조금 그 대형견들 뛰는 거, 주폭 그만해요. 아주 진짜 작아요. 왜냐면, 큰 말들 막 뛰는 거 보다가 그거 딱 뛰는 거 보면은 진짜 주폭이 요딴만 해요. 좀 제가 이제 그런,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런데, 야, 뭐 체구가 아니, 주폭이 작다고 해서 못 오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남들 2발 뛰면 얘는 3발을 뛰어야 되잖아요. 주폭이 작기 때문에 같은 그 거리를 뛰려면. 그다음에 2번 빅피트입니다. 이게 위치가 좋아요. 요즘에 포리스트 캠프 이거 저 500만 원짜리네요. 500만 원짜리. 520kg짜리. 지난번처럼 그렇게 똑같은 좋은 적, 얘, 뭐, 내층만, 이 김하영 기수가, 이 신인 기수 중에, 그, 신인 기수답지 않은, 그런 아주, 조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발전돼야 될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임다빈 기수의 어떤 그런 제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기수들, 그 신인 기수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 급해요, 마음이 급하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자세, 그 다음에 팔의 위치, 이런 거 보면은 급한 줄 알아요. 누가 그래요? 엘모 기수가 그러잖아요. 그 기수는 여직도 그러죠. 왜 급하는 거예요? 뻗쩍 일어나가지고 막 팔은 이만큼 뻗잖아요. 왜 빨리 가라고 고삐 누는 거예요. 근데 딱 짧게 쓰잖아요. 이 팔을 길게 쓰는 것과 짧게 쓰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팔 짧게 쓰는 사람, 멀로 기수가 제가 그래서 매번 팔을 짧게 쓰잖아요. 이 팔꿈치가 이 옆구리에 와서 붙잖아요. 옆구리에 와서 붙어요. 딱 벌써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 옆구리 와서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옆구리.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팔이 보면은 엎드려서 이 팔꿈치가 옆구리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기수들은 그래요? 딱 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고삐를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삐가 이렇게 길게 자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삐를 길게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삐의 그 텐션을 한번 보세요. 고삐 길게 잡고 있으면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놔주는 거야. 빨리 가라고. 자세에서 나타나요. 김하영 기수나 이 임다빈 기수의 자세를 보세요. 그 팔의 위치나 이런 고삐의 위치. 근데 이 기수들은 아직 그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멀로 기수 같은 경우 보면은 테크닉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근데 이 임다빈 기수는 움켜져요. 그럼 자기 스스로 느껴야 돼.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느끼는 순간, 지금의 어떤 그 감각만 잃지 않는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인 기수들 치고는, 그런 걸 잘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송환베스는 지난번에 뭐 쥐어짠 마필이고, 아담스 애플 선행 가서 쓰는 마필. 이게 뭐야? 500km 나가는데 이게 왜 서요? 왜? 이게 한 번 우승했는데 1300에서 14초 6이에요. 14초 6. 3%라. 아무리 3%라 해도 14초 6이에요. 나머지 뭐 13초 5 뛰고 뭐 이게 선행가 그런 적도 있지만 14초 5. 9%대 13초 5.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얘 한번 그 예시장 가서 체형 보세요. 키는 크고 체장은 길고. 예, 그래요. 얘는 키가 큰 게 더 우선이에요. 체장도 체장 어느 정도 아주 보기 싫지 않게 길지만 키가 커요. 키가 걸음이 느려요.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선행 가자. 선행 조금 몇 번 몰았어요? 2번, 3번밖에 안 몰았어요. 그거 몰았다고 해서 500kg가 무너지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건 무너져야죠. 최소한 3, 4차는 와야 되는데 그냥 폭삭 서버리잖아. 16초 1에 16초 1. 이게 뭐냐고. 양호 8%. 제가 4월 첫째 주에 양호 8%였었고, 첫날 4월 2일날 8%였었고, 4월 3일날 7%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호주에 16초 1 떴어요. 16초 1. 그나마 그 첫 주는 3월 달에 어떤 그 비가 와가지고 불량 다습에서 포화해서 조금 그나마 물기가 있었던 주로였었는데도 그렇다고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인지 반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이제 딱 아까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홀킹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어나더 초이스입니다. 어나더 초이스. 이경주 자체가 8번 애덤스 애플이 선행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을 달고 가요. 임기훈 기수가 분명히 얘가 선행 가서 라스트가 업되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안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뒷말들이 그냥 힘 안 들이고 쫓아와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어나더 초이스가 순발력이 없냐? 14초 한 초반대 2, 3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정권 0.5초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라트에서 조금 더만 탄력만 내주면 된다는 게 그래서 좀 소액으로 한번 이 어나더 초이스를 추구를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나홀킹 있죠. 토요일자에서 박으른 기수가 기승했던 나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5경주입니다. 1700m고요. 자, 6경주도 예. 일단 뭐 에피파니요. 에피파니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말일이면 금세 까먹네. 아담 애플스 뭐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던 뭐 이 에피파니라는 마필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주폭이 크면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자세도 조금 약간 높고 발심도 느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힘을 안 빼야 되는. 지난번에 1300에서 보면 막 뭐 서둘러 나오려고 막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1700이 나요. 1700이 나니까 뭐 1700을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8번 브로마인드 그 이런 마필들 보면 조금 그 의아한 게 있어요. 이게 460kg짜리 마필인데 얘는 진짜 조금 거짓말 보태면 에피파니보다 거림이 더 느려요. 채공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죠? 이 기수가 이현종 기수가 막 두들겨 패는데도 말이 직진력이라 그러죠. 딱딱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좀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일본 베스트 빅뱅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얘네들이 육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데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좀 내재 어떤 단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점들 때문에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기고. 이경주는 마찬가지로 지금 4경주에서 말씀드렸던 어나더 초이스나 이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5번 유로 강자입니다. 유로 강자. 이 마필이 조금 조금 얘도 보면은 리듬감이 조금 없어요. 근데 리듬감이 없는 대신에 힘이 좋아요. 누구죠? 멀로 기수가 3차 골 때 그런 정도의 탄력, 그런 정도의 전개와 탄력, 전개로 인해서 탄력을 끌어내주면 여기 다 느리잖아요. 뭐 누가 있어요? 힘을 조금 안배만 해주면은 뭐 장산 포이즌, 아스펜노스 세잖아요. 나머지 마필은 센 게 없었어요. 바데꿈 뭐 이런 마필, 플라이스타는 좀 그렇고.
헬로베스트라든가 뭐 이런 짠마필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3차까지 올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저런 유로 강자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산 너브라든가 1700 가면 잘 뛰는 마필, 그러니까 직선이 긴 거리에서 따라가다 힘 다 쓴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필, 제가 이제 JS 군주를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저 유로 군주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쟤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처지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제이스 군주 같은 경우는 몸이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걔는 상당히 유연해요. 힘을 많이 쓰는 그런 거리에서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라체 탄력을 못 내는 건데, 또 안배를 하면 1400에서 올라오듯이 이제 1700에 이제 유로 강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 경주도 조금 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저런 마필들을 추구를 해서 얘네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에피파니, 블루마인드, 베스트 빅뱅, 컨트리도,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토요일 때서 말씀드린 에피파니를 축으로 해서 가면 베스트 빅뱅, 컨트리도, 블루마인드, 얘네들이 뭔 능력이냐고 다 가져가야 돼요. 다. 그래가지고 뭐 적중시켜 봐야 뭐 환수는 없죠. 그런 식의 것보다 차라리 이 경주는 싹 환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고배당 마필을 골라서 한번 뭐 삼복승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인공이 될 마필이 저 유로 강자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7 빛나는 질주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근데 이게 안 통해요. 그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빛의 대륙이 대가리 왔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 마필은 제 욕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저 덩치에 저 유연성을 갖고 이렇게 유연한데 느리잖아요. 에피판이랑 똑같아. 걸음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타는 방법만 바꿔주면은 분명히 라체에서 걸음이 나올 마필인데 왜 안 바꿔주냐는 얘기예요. 에이, 또 2주 만에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2주 만에 나오면은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렇죠. 자기 겉봐서는 모르겠지만 2주 만에 계속 출전하면 그거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어요? 그런 게 누적이 돼 있는데 좀 쉬어야죠. 물론 마방이 자원이 없어서 나가서 상금 벌 말이 없어서 거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배팅하는데 그거 다 물론 내보낼 때는 가서 착순이라도 와서 우승하면 더 좋고 상금 벌러 나가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는 빛나는 질주는 없습니다. 우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한 6경주입니다. 1700m 공해산 5군이고요. 뭐, 이게 뭐, 말들, 뭐, 해암장군, 뭐, 햇빛마을, 뭐, 이런 뭐, 기념경주인데, 자, 이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피해 가세요. 피해 가시는데, 저는 뭐, 호크의 영광, 이 마필은 호크킹이 뭐, 머리 높은 마필, 점도 운동 안 하는 마필,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발도 좀 답보도 안 되는 마필, 스피어건. 이 마필도 몸통만 보면은 상당히 정말 기가 막히는데 발 쓰는 게 아직 가지런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은 조금 더 힘이 찰 때까지 두고 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애들은 보면은 바뀔 그런 게 없어요. 발 쓰는 게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비에토 선행마고요. 정문 프린세스, 아델라레 이거 선행 외곽에서 입상한 마필이죠. 오늘은 선행 외곽으로 갈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요즘 금세베가 선행이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 얘는 코스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지만 다 붙잡아야 되고 얘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세대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얘가 외곽으로 가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쟤는 뭐 모래만 안 맞춰주면은 뭐 얘도 보면은 왜 모래에 민감해요? 제가 봤을 땐 모래에 민감한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얘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장이 엄청 길어요.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선행마를 내치게 두고 그 외곽에서 선행마의 보조를 맞춘 거예요. 선행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할 때 뭐예요? 선행마가 뭐예요? 꽉 잡았잖아요. 아마 둘이 얘기하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일은 있었죠. 누가 이제 저한테 와요. 야, 내가 선행 갈게. 물론 그게 말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자기가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만 피해주면 돼.
그러면 선행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이제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100% 늑발해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얘기는 그냥 여담이고, 만약에 선행을 갖다 치자고요. 내가 비켜줬어. 선행을 가요. 그러면은 둘이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갈 수 있어요. 걔가 선행을 갔어. 그럼 내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야 그만 가. 도망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도 선행처럼 타야 되니까 제가 선행을 가면 내가 외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내가 넘어갈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도망을 간다고.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 가. 잡아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뭐 그런 경험도 해봤었고, 또 누가 와서 나 선행 가도 되겠어? 응, 가.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한데, 얘기하도 엉뚱한 데로 갔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행마가 가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기수가 뭐 거의 이렇게 좀 어떤 친분이 있어야 되지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럴 확률이 적어요. 기수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3, 40명이서 뭐 전부 다 친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 같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두세 명 이렇게 뭐 동기생 뭐 두세 명에다가 뭐 또 선후배 그래도 좀 한두 명, 그래봤자 몇 명이나 되냐고요. 걔네들이 근데 맨날 선행만 타냐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오늘 이경주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8번 정문 프린세스입니다. 정문 프린세스인데 뭐 당연히 인기 1위만데 그 인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혁 기수가 이걸 3번을 탔어요. 3번을 탔는데 지금 2번을 입상하고 첫 번째 탔을 때 입상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올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보면 요마필이 좀 끌어요. 말이 이제 막 힘이 이제 너무 뛰려고 하다 보니까 끈다. 뭐 전에 어디 보니까 끄는 게 뭡니까? 라고 지금 뭐 어떤 분이, 뭐 사람들이 말이 끄네 뭐 어쩌는데 자기가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이해를 못했는지 질문을 어디다 남긴 것 같은데, 끄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말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기수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제어를 했을 때 지시에 순응을 안 하는 게 끄는 거예요. 말은 뛰려고 하고 기수는 뛰지 말려고 하는 거고. 그럼 말이 끌고 가는 거죠. 기수는 거기에 딸려가는 거고. 근데 이혁 기수가 처음에 보면은 이마피를 처음에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삐는 길게 하고 가서 설마 그 정도겠어? 땡길 수 제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말이 막 너무 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산코너까지 그냥 막 끌려 나가요. 막 무리 외곽으로 막 끌려 나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딱 이혁 기수가 거의 나오자마자 딱 붙들잖아요. 주먹 밑으로 하고 2번 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요 세 경주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쉬워요. 쉬워? 쉽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뭐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경주를 한번 쪼르륵 보세요. 먼저 2월 달에 뛴 거, 3월 달에 뛴 거, 4월 달에 뛴 거, 이혁 기수가 타는 걸 보세요. 근데 이혁 기수가 막 신나게 몰고 나오느냐? 그것도 안 해요. 첫 번째는 그냥 한두 번 몰다가 딱 붙들어요. 붙들고 나서 보니까는 말이 막 끌고 나가니까 막, 나와서 저기 3코 나갈 때 보면은 선두 외곽에 가 있어요. 막 뭉친 외곽에서. 그다음부터 엉그러냐 뒤에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냥 말이 힘이 남는 거예요. 보세요. 14초 6을 뛰었어요. 14초 6을 뛰는 말, 14초 0을 뛰는 말. 이게 최범현 기수가 6군에서 1700에서 상대 약했을 때 막 혼자 뛰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뛰는 겁니다. 달라지잖아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딕시 어겐 같은 거 보세요. 11번 뛰었을 때 제가 12번째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9번 선행 가서 이겼어요. 10번째, 11번째 선행 안 갔냐고 갔어요. 죽었어요. 그 말이라는 게 어느 순간 그런 적응만 하면, 경주에 적응만 하면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10중 8구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 안 되는 말들, 성질 칼칼한 말필들, 무조건 선행 가야 되는 말필, 아니면 무리 속에서 막 정말 난리 피는 말필들, 그런 말필들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야 고칠 수가 없어요. 적응시키려야.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전문 프린스를 마필을 한 번 더 유심히 이번만 실전만 잘 봐주시는 것도 좋고, 뭐 여기 후차권이 뭐예요? 얘 축으로 해서 2번, 4번 또 누구예요? 외곽에 11번 이런 마필들 다 가져가야 되는데 뭔 메리트가 있겠어요? 삼복승식, 삼쌍승식. 뭐 물론 이제 뭐 전문 프린스가 2차 고기를 기대하고 그런 경주는 아니잖아요. 삼쌍승식 이런 거는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예, 뭐 100주년 기념. 이건 또 JS 홀드네. 초대 3관마죠. JS 홀드가 초대 3관마고 역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청담 위키드 같은 경우를 축으로 추천드렸었는데, 아스페노스. 근데 아스페노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스페노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제 여태까지 뭐 경직됨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필도 이제 그게 아주 미세해요. 제가 보기에는 미세한데, 이거 뭐 벼락 이런 마필들에게 질 정도에서 데뷔전 때. 근데 미세하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변화를 보여요. 얘는 이게 감 잡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뭐 모든 말을 진짜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격을 전부 다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허리의 위치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근데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스페노스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처음에 너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었었어요. 근데 실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기본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경부도령이라든가 뭐 은혜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번 뛸 때까지 두고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변하겠지 하다가 안 변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어떤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힘찬한 시기라든가, 대여섯 번 뛰고 어느 정도, 10번까지 뛰었는데 그런 게 안 변해. 그러면 그런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마필은 지금 4번을 뛰었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정말 좀 쟤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필이었었는데, 이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 그런 좀 단점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을 끝까지 포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포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청담 위키드입니다. 5번 청담 위키드인데, 이제 기본은 아스페노스의 농분바다, 레드백, 이 경주도 배팅에 메리트는 좀 없는 경주입니다. 없는 경주고. 일단 이 청담 위키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관건일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혼자 선행을 가요. 혼자 선행을 가는데, 지난번에도 혼자 선행 갔어요. 4월 9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2일, 3일, 그 다음에 8일, 9일인가요? 하여튼간 두 번째 주에 4월 9일이 토요일이죠. 4월 9일 토요일 두 번째 주째까지 그래도 그 3월 말에 어떤 그 여파가 있었어요. 조금 여파가 있어서 이게 양호 8%, 건조 몇 프로요? 3%? 이게 몇 프로예요? 건조 3% 같아요. 건조 3%인데 그래도 그 3월 달부터 쭉 불량주로부터 시작해서 포화, 다습, 양호 이렇게 오면서 이제 둘째 주부터 조금씩 경주가 이제 완전히 기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청담 위키드 같은 경우 27초면은 전체적인 기록을 27초면 못 뛴 건 아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얘가 14초 라스트에 걸어와요. 14초 5를 걸어와요. 근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로가 지금 이번 주도 일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면 얘는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물론 1700이니까 선행을 쉽게 갈 수가 더 있죠. 힘을 많이 안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뛴 걸 보면 지난번 뛴 걸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나가실 때 보면 최고 높지요. 그래서 걸음도 무척 느리죠. 힘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힘안배를 못하는 순간 좀
좀 저 스스로도 좀 불안했습니다. 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상대가 약해서 그런지 쓰면서도 버텨냈습니다. 근데 오늘도 아마 이제 선행을 나섰을 때 힘한 배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오픈, 예, 더비입니다. 대상 경주,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 그레이드 원급 경주에 3살짜리만 나오는 거. 암수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말이 있습니까? 앞말이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앞말, 지난번에 이제 뭐 오크스배를 다 띄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크스배를 좀 잠깐 뭐 참 좋은 친구가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뭐 다른 마필을 누가 이기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참 좋은 친구가 그 전에 못 뛰었죠. 뛰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왔다가 다시 훈련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이 원정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정길도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좀 의욕이 높아서 그런다 그랬죠. 의욕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조교를 좀 세게 해요. 그 원정길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피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째, 조금 아까 말했던 빛나는 질주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니, 부산 갔다가 뛰고 와서 또 원정길 뭐 6시간, 7시간 또 차 타고 와서 또 여기서 훈련 강하게 하고, 그러고 또 내려가고, 이러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3주, 4주 만에? 3주, 4주 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다른 마필들 보면은 조교를 좀 약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범민 교수님 뭐 라운드 퍼스트인가 그거 하고. 근데 지금 이경주에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부산 갔던 마필, 컴퓨터벨로 승부사, 또 더블 엣지 이런 마필들. 지금 3마필 정도, 승부사 3마필이죠. 뭐 다른 마필, 별의 순간도 뛰었지만 뭐 좀 이렇게 보내. 근데 지금 이 조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승부사 같은 경우 조교를 좀 세게 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도 조교를 좀 양도 많고 조금 뭐 평상시만큼 했어요. 세게. 지금 서울에서 하던 만큼은 했는데, 근데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정말 컨디션만 놓고 보면 제일 쌩쌩해요. 승부사가. 선행을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만났고, 지난번에는 누구죠? 부산만 뭐예요, 그거? 그거랑 같이 이제 선행을 못 넘어섰고, 이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600m에서 왜 그렇게 따라갔느냐,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죠. 페인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이제 거리가 길고 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요. 승부사를 앞에다 두고 가면 그 다음에 얘가 가요. 9번이 나가면 바로 그 다음에 나가. 물론 이제 조금 지나면 우르르 뭐 어떻게 잘냐. 얘는 뭐 모래를 맞아도 상관이 없는. 다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김기영 기수도 부산주로는 내 측에서는 승산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승부사가 바깥으로 뛰는데 그걸 또 바깥으로 돌아 나오잖아요. 좀 그런 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 컴플리트 밸류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뭐랄까요, 좀 아주 월등하게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주 그런 돋보이는 마필은 아닌데, 단지 이제 힘하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걸 갖고 있고, 근성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좀 더 힘차면서, 이번에 이제 무리 속에서 뛰면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좀 보면 좋겠죠.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근데 뭐 지금까지 뛴 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조교를 임기현 기수가 살살 했어요. 처음에. 갔다 와가지고 정말 속보 한 바퀴, 구보 한 바퀴, 아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주 편하게 네 마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을 가장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이 승부사 같은 경우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제갈 탁 물려줘. 구보 2바퀴씩 타고 습보 빵빵 해대고 동반 습보 해대고, 그런 것보다 저는 얘가 인기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 컴플리트 밸류의 조교 내용을 한번 검빛에 가서 봅시다. 그냥 임기현 기수가 말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주 편안하게. 그게
지 스스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조교는 말의 컨디션을 가장 좋게 끌어올리는 스스로 하게 만들어 놓는 방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몸 풀어요. 그건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승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고, 자, 10번 더블 엣지입니다. 더블 엣지인데 이 마필은 이전에 그 아스펜 태양하고 승부사랑 뛸 때 1200m에서 그때 이제 2차고죠. 아스펜 태양하고 승부사하고 셋이 맞짱 까가지고 그것도 송재철 기수였던 것 같은데 딱 그때가 기준점입니다. 그때가 제가 이마필은 정말 이 경기에서 복병마입니다. 승부사나 아스펜 태양이 세 보이지만 얘도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인데 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말에게 주기는 정상적이지만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끼는 마음 좀 뭐랄까요 좀 소중히 다루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막대했다는 건 아니고, 얘 어린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딱 어느 순간 맛이 딱 가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죠. 얘는 이제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가지고 꼴찌로 와요. 그리고 또 갔던가요? 더블 엣지가?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컴플리트 밸류 위너스타 이런 거랑 뜻네요. 그리고 나서 이마필이 좀 계속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 오크스 이게 뭐죠? 예, KR컵이죠. KR컵. KR컵에서 따라를 못 가요. 말이 따라를 못 갈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컨디션이 제가 아까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100이라 그러면 지금 한 90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90까지. 진짜 여기서는 정말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거기다 문세영 기수까지 안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2% 부족해요. 기본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에요. 가장 이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플리트 밸류보다 더 이제 그런 것만 아니었었다면 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인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 카레의 혈통이네요. 이 카우보이 카레 혈통이 딴 얘기지만 근성과 유연성과 침과 다 가졌어요. 이 세 마필을 세 개를 경주마로서 가져야 될. 그래서 제가 이 카우보이 카레의 어떤 혈통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우와우입니다. 이 와우와우가 조금 전에 했던 또 이름 잊어버렸네. 예, 아스펜노드? 예, 가령 같이 동반 스포인데 얘는 보면은 제가 매번 빼드리는 마필이잖아요. 저 마필, 얘가 이제 얘도 보면은 국대 클래스보다 더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제가 이제 몇 마리 안 되는데 그 중에 이 와우와우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뛸 때 보면 그게 전혀 안 나타나요. 조교 때 뛸 때 보면은.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뛰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뛰면은 여태까지 다른 마필들이 경부드령이라든가 은혜서브라든가 이런 거 다 예측이 맞았는데 얘는 예측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얘도 카우보이 칼이네. 참. 저 진짜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성이거든요. 어떤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크면, 그러니까 단점이 30%라면은 그 장점이 70%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건데, 저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지금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우와우가 카우보카리의 혈통이라는 걸. 이게 9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더블 엣지는 2,500만 원이에요. 와. 좀 놀랬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경주는 컴플리트 밸류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승부사를 앞에다 두고 이제 후착에서 이제 추입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부산말에서는 누가 있느냐? 일단 캡틴 양키하고 저는 이 대호 전설, 이 위너스타도 있는데 이게 위너스타가 보면 이게 제가 몇 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너스타가 이 대호전설하고 한진말인데 목요일날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이 대호전설을 못 이겨. 그 다음에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호전설은 보면은 어떤 파워감은 없는데 리듬감이나 발 쓰는 거 정말 3살짜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리가 없죠. 그것까지 있으면은 명마죠. 예.
그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캡틴 양키하고 대호전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 캡틴 양키 보면은 반면 리듬감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근성이 좀 떨어져요. 보니까. 근데 그 근성을 어떻게 해주냐면 지난번에처럼 힘을 최대한 안 보여주니까 유연성을 끌어내야 되죠. 얘의 장점이 뭐예요? 지금 현재의 장점은 힘은 안 차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최대한 끌어내줘야 돼요. 그 유연성을 끌어내주면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나홀킹이나 뭐 달타령이나 이런 마필, 달타령이 뭐 그런 마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마필도 힘을 최대한 안배해줘서 나한테도 한번 빵 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런 대호전설 같은 경우는 무리 속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근성이나 유연성 다 발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조마필의 어떤 조교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이전에 어떤 그런 동영상도 몇 번 돌려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대호전설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취입 쪽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마필 뭐 다 그렇죠. 다 뭐 그런 마필인데, 대물이 저게 이제 선행관력 기를 쓰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승부사가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근데 대물에 지금 순발력 갖고 승부사를 넘어가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조심하실 때 저는 이 경주에서 가장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별의 순간입니다. 별의 순간. 근데 아직 컨디션이 안 살아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케이라 마컬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간 말 중에서 이 별의 순간에 어떤 잠재력이 가장 좋은데 일단 컨디션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가 이게 스마트 파워인가요? 별의 순간이 28, 26. 와우와우랑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신장력은 얘가 더 좋아요. 여기에 뭐가, 그러니까 유연성은 갖고 있는데 근성이 없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걔한테 조금 딸려요. 스피드 면에서. 이제 그것만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다, 그러니까 오늘 잘, 좀 눈여겨봐 두시라는 좀 말씀이고요. 이 경주는 뭐 컴플릿 밸류를 추구를 해서 뭐 승부사, 더블 엣지, 뭐 또 뭐예요? 이거 뭐 캡틴 양키, 대호전 후착 찾기예요. 후착 찾기인데, 만약에 컴플리트 밸류를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배팅할 여지가 있지만, 인정을 한다면 배팅할 여지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뭐 4배, 5배, 3배 막 이런 4배, 5배, 6배 이런 경주에다가 막 목숨 거시는데, 저는 그런 거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런 데까지 목숨 걸어가지고, 그거 만약에 이 컴플리트 밸류가 딱 부러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컴플리트 밸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는 배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네, 글로벌 영웅. 이것도 뭐 좀 결정타가 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뭐 좀 상대가 만만하죠. 만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경주에 뭐 말씀드렸죠? 언패럴렐드 말씀드렸죠. 3경주에 언패럴렐드 말씀을 드렸고, 언패럴렐드.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토요일 때도 두 마피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이제 이게, 두 번째는 이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 경주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질주와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이역 기수가 이제 1300이나 1400에서 막 입상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인데, 고장만 안 나면 1군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제 아파요. 이제 아파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조교가 조금 조교를 좀 덜 하네요. 그럼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조교 보면 스포가 없어요. 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막염, 눈이 아파서 스포를 안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마비성 근속순회증 없어요. 근데 왜 조교를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아무튼 그래도 한 번 더 갑니다. 왜 가느냐면, 여러분들 이 두손 판타스틱이 선행을 갑니다. 이 경주에서. 물론 외곽에 이제 쿨 프린세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안쪽에 있는 두손 판타스기 뭐 0.1초 주변에는 좀 빠르고 내측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쿨 프린세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선행 안 가면 거의 입상이 안 된다는 거 뻔히 박은웅 기수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뛰어올라는 마필을 찾는 건데, 자, 여기 유정 챔프 지난번에 거의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죠. 라스트에서 누구죠? 뭐랑 뭐 이렇게 저거 하는데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좁히질 못해요. 그리고 좀 기대려고 한다 그럴까요? 좀 자세가 이렇게 삐딱해요. 제가 그런 자세 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뭐 이번에는 뭐 부담 중량 빼놓고는 얘 사실 뭐냐고 봐줄 게 없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두손 판타스틱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원지라는 마필을 제가 이경주에서 두손 판타스틱이 3월 5일 날 뛰는 걸 보고 두손 판타스틱이 결코 센 마필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 그랬어요. 물론 이제 말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변화할 소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어떤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손 판타스틱이 지난번 뛴 것 갖고는 이경주에서 불안한 인기마다 그래서 원지를 축으로 해서 이 두 마필을 공략을 해드렸던 그 경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원지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한별 기수가 잘못한 게 뭐 있나요? 1번 게이트에서 그 조한별 기수가 다른 걸 탔는데 원래 원지가 뭐 조한별 기수가 타던 마필을 더 잘하는데 왜 박태종 기수를 태우냐고요. 박태종 기수 타면 착순도 못 옵니다.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조교사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건지 누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필은 그래도 아무리 기승수의 차이가 있어도 누가 더 잘하는지를 알고 태워야죠. 물론 뭐 조한별 기수가 뭐 1번을 탔기 당시 1번이 뭐예요? 1번을 탔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요. 그 지난번에 그때 가가지고 선행 가가지고 뭐요? 그냥 나스에서 원지한테 따여요. 그냥 뒷심이 없어요. 얘가 지금 보면은 1300에도 14초 뛰었고 지난번에 주로 무거울 때 14초 5에 뛰었어요. 뭐 이번이라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난번에 선행이라도 쉽게 갔지 이제 오늘은 이제 쿨 프린세스가 가서 막 얘 힘 한 배 할 시간적 여유를 안 줘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 앞에서 무너지면 일단 보디가드, 조이 브라드 컨디션 좋아졌고요. 유정 챔프 이건 이경주에서 선행 갈 염두가 안 나는 마필이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해요. 따라가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일단 뭐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 온포인트 뭐 장산 모스트 뭐 선행 가가지고 물론 이제 뭐 전개가 뭐 유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 슈퍼 액툰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번에 보디가드 이제 이겼는데 마지막에 막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근데 보디가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컨디션만 좋아지면 그거보다는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 슈퍼 액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전개가 잘 풀려야 돼요. 지난번처럼 아주 흐리게 느리게 갔을 때 풀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디가드가 조금만 더 조교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뭐 조건을 좀 건다면 여기서 체중이 만약에 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날씨에 뭐 이 조교 강도는 강하지 않아도 조교 훈련량이 다른 때보다 일정이 길기 때문에 뭐 체중은 불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번 보디가드를 축으로 해서 이제 조이 브라더는 기본권에 있어야 되겠고 외곽에 글로벌 영웅 슈퍼 액톤 뭐 여력이 된다면 유정 챔프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그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혀야 돼요. 조금 좁혀야 되는데 이경주는 메리트도 없으면서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디가드는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꼭 한번은 적중시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하는 10경주입니다. 1400m, 1400m고요. 이런 경주 만약에 터프맨이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 뭐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터프 뭐예요? 터프 여제 같은 경우 뭐 뒤에서 8번 달고 바닥에서 날라오니까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장추일 기수가 기승했던 뭐 선행 간다고 왜들 이렇게 선행마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행마를 좋아해도 대충 얼추 좀 버틸 수 있는 선행마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론 뭐 예상가나 경마 팬 여러분들도 다 뭐 한국 경마는 선행마 노름이지 이게 아주 선입관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주는 다
다 선행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에 메리트가 없어요. 물론 뭐 적중시키면 좋겠죠. 뭐 2배든 3배든 적중시키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2배짜리 선행마 딱 부러지면 2배짜, 3배짜리에다가 여러분들 그 얼마나 데미지가 크겠냐고요. 거기다 배팅을 하면. 못 들어오면. 근데 뭐 선행마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긴 하긴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자, 이런 경주입니다. 이 스프링 꿈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1300까지, 1300 아주 느린 편성, 1400은 그냥 쉽게 된 거. 제가 뭐, 스타러시라든가, 그런 말씀을 많이, 1400은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58km 달고, 얘 왜 그래요? 걸음이 상당히 느려서 힘으로 뛰는 마표예요, 힘으로. 힘을 지난번에 많이 안 빼주고 선입권에서 버텨낸 겁니다. 버텨낸 정도였었는데, 물론 4월 10일 날 13초 6이면 잘 뛰었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200m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반 200m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200m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난번에 1200m를 뛰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1400m입니다. 그럼 200m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그 200m가 어느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초반 200m가 중요한지 마지막에 200m가 중요한지. 그게 초반 200m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반 200m에서 얘는 모든 게 갈라져요. 그럼 벌써 마지막 200m에 어떻게 뛸 걸음, 어떤 걸음이 나올지라는 게 딱 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1400이 좀 1300에서는 그렇게 뛰었을지 모르겠지만 1400에서는 조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장산 모스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보세요. 지난번에 온포인트예요. 온포인트 최고 440km 나가는 마표예요. 유정챔프가 거기 뛰었어요. 그린질주, 피버디님 이런 마필들인데 이 장선 부스트가 지금 뛴 게 뭐가 있냐. 선행 가서 딱 하면 선행 못 가면 죽어요. 이런 마필 대표적인 마필. 취입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취입은. 530km짜리가 취입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어요. 깡바닥 얘가 진짜 취입을 하려면은 바닥에서 정말 최대한 힘을 안배해야 돼. 그럼 남들 다 도망가는데 그 힘만 안배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다고 라스트에서 그냥 월등한 힘을 낼 수 있느냐? 그냥 힘으로 뛰는 거예요. 테크닉, 유연성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힘으로. 근데 이 경주에서 얘가 선행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지금 이 안쪽에 3번 이 누구죠? 장추열 교수의 터프맨이 있어요. 터프맨이 있고 또 1번은 뭐예요? 샤르니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하고 뭐 선행을 가려면 가긴 가는데 이 장추열 교수의 터프맨이 지금 공백기를 휴양마하기 때문에 아마 무리해서 안 가면 장선 모스터가 또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번에 28초 7%에 나치에서 14초 1이고 온포인트라는 마필에게 이용호 기수예요. 송재철 기수 덜미를 잡혔었고 지금 이경주는 이 썬폴에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이 썬폴에도 보면 제가 그 토요일째에서 뭐 말씀을 드렸죠? 디에코 말씀을 드렸죠? 디에코 48주의 디에코 걔랑 똑같은 빼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치켜 들고 떼요. 근데 치켜 들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들은 치켜 들어도 보면 위에서 점두 운동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치켜 들면은 들고 또 목이 짧으니까 짧아서 그런지 이 운동하는 게 좀 그냥 점두 운동이라 그러죠. 점두 운동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런 마필들은 힘 한 배를 해줘. 2번 게이트 지금 컨디션은 무척 좋아졌어요. 그냥 몸의 어떤 놀림은 상당히 좀 경쾌하고 막 뛰려고 막 그러는데 딱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교 때는 뭐 400m, 600m를 뛰기 때문에 제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또 실전에 들어가서 또 안에 갇힌다거나 모래 맞고 뭐 막 그래버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2번 게이트에 있고 3번, 1번, 8번, 9번, 5번째쯤 따라가요. 근데 뭐 외곽에 8번 장선 몬스터가 무너지면 이런 마필들은 힘 한 배가 좀 꾸역꾸역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브라보 삭스 있고요. 근데 저 피버딘입니다. 아까 제가 뭐 장산 몬스터 이게 졌는데 근데 왜 이걸 이혁 기수가 여기 못 타요? 안 타는데. 송재철 기수가 취입이 더 나을까요? 좀 불안해요. 전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삼경주에 언패럴렐도 하고 구경주에 그거 하고 노경주의 피벗인인데 이렇게 세 마필을 원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기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송재철 기수. 송재철 기수면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 라스트 보스입니다. 라스트 보스. 지난번에 선행 갔어요. 이건 선행이에요. 선행 아니면 사실 이게 뭐 답 있냐고요. 뭐 답 없어요. 이경주 선행 갑니까? 못 가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브라보스는 이거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1400에는 좀 짧다라고 제가 임다빈 기수한 탈 때 기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주는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터프맨이나 장산모스트가 선행이라면 빠른 페이스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보 삭스냐 피벗인이냐 이렇게 축을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뭐 저는 피벗이 말로 봐서는 피벗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10경주였었고요.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200m. 이 경주도 마찬가지. 이 로게 제왕,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리 부쩍 길어요. 허리가 길어요. 여러분들 허리 긴 말들 한번 그렇게 보세요. 이 허리 긴 말 지금 보면은 이 로게 제왕 보지 않습니까? 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게 제왕이 그냥 뭐 보통 양호 이런 주로 해서는 못 온 마필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토요일자에서 일요일자에 말씀을 드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딱 1200, 1300, 그러니까 1200까지는 정말 잘 뛰어요. 1300은 조금 막 순위권에 들락말락 그러고 1400 가면 확 못 뛰는 마필이 있어요. 1200이에요. 여러분들 로게자형이 1200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마필의 어떤 그런 걸 뭐랄까요? 어디 가야 이 마필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일 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딕시 역에는 아니에요. 딕시 역에는 제가 정말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안 따라가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번, 12번째 뛸 때 11번을 선행 갔는데 왜 안 따라가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딕시언겐이라는 마필이 만약에 지금 처음부터 따라갔으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손가락 하나 들었어요. 장거리에서도 날라다니는 걔가 단거리 나올 필요가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단거리에 가서 계속 선행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장거리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마필이 처음부터 막 모래 맞고 그 말이 컨디션도 안 좋은데 갔다가 막 죽지 살기로 이용호 기수 태워가지고 선행 가가지고 꼴찌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필이 뭐 체형이 나빠요. 유연성이 없어요. 근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차장이 길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200과 1400의 차이점이 뭐야? 1400에 200m 늘었을 때 초반 200m가 중요하다고요. 초반은 200m. 그러니까 그 힘을 안배를 해줘야 돼. 200m가 없다라고 치고 200m 거를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200m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치에서 200m는 400m를 못 뛰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1200과 1400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1200에 왔고 이 상대가 지금 뭐냐면 이 좋은 거리라는 마필이 지금 35kg가 불어 있어요. 35kg. 거기다가 부상이 좀 치명적이던데 뭐 조교 내용이 얘는 분명히 뭐 잠재력 남말치고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예, 중수부 천지 굴건이면 굴건염. 그 건염이죠. 여러분들 이 아킬레스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라고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앞다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 아킬레스건인데 얘네는 발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이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이 늘어나거나 이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막 그러는 겁니다. 이 건이 없으면 용수철 작용을 못해요. 튕겨져 올라오질 못한다니까요. 그게 용수철 작용을 하는 거예요. 땅에 짚고 나서 팅 하고 안으로 접어질 때 이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못 뻗는 겁니다. 탄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뻗어나가질 못해요.
들어 올렸을 때 뻗어나가지를 못한, 이게 완충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없잖아요. 용수철이. 거기다가 지금 35kg가 불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선행 가나요? 선행, 뭐 안쪽에 3번이 뭐예요? 문학파이어. 그 다음에 7번 좋은 거리네요. 뭐 선행력은 있으니까. 일단 근데 이 체중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요일자, 일요일자. 지금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이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선행을 가버리면 간다 해도 버텨나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럼 뭐 대안의 마필은 이제 1번 별나라 질주인데, 얘도 보면은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1200도 뛰었다네. 1400은 그렇다. 이게 지금 1200이라 인정을 해야 돼. 이 1200이 15초, 13초, 14초, 12초 잘 뛰어요. 한 번은 이거 지금 뭐 출발 실패해가지고 그랬던 것 뿐이고, 체고레이스, 와일드리, 요게 조금 사이즈는 좀 약하고요. 그 전에도 보면 파란 앙제, 피버드니 사이즈 약했고, 이 문학파이어 같은 맛들도 지금 19전 뛰면서 6살 동안 여기 있는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뛴다. 선행 막 경직된 몸. 얘는 진짜 대표적인 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맛들이잖아요. 경직된 몸. 이런 것들이 왜 몰로기수가 타면 무섭냐면 그 경직된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좀 최대한 부드럽게 그렇게 최대한 힘을 안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극복을 시켜주는 전개를 하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건데, 일단 저런 마필들도 선행 싸움을 하면은 일단 안쪽에 있는 게 오히려 불안해요. 안쪽에 있을 때 선행이면 좋지만 선행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7번이라는 마필이, 좋은 거리라는 마필이 지금 분명히 선행을 갈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누구죠? 문학파이어가 7번이고, 예를 들어 좋은 거리 안쪽에 있다면, 문학파이어는 아주 쉽게 경기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3번에 문학파이어가 있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좋은 거리 선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얘는 불리해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가면은 둘 다 편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문학파이어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좀 1번 별나라 질주 쪽에다 조금 더 이게 조금 컨디션 체크가 이게 475kg까지 빠지면 안 되네요. 480kg대가 나가야 되네요. 이만필은 체중이 10kg? 10kg 정도 불어야 된다. 만약에 불었으면 축으로 갈 수가 있다. 로게장 같은 경우도 뭐 좀 그렇고, 지금 체고레이슨 컨디션 좋고, 그래서 일단 별나라 질주에 체중 체크를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5월이죠. 5월 둘째 주, 5월 14일과 15일 양일까지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유진아였습니다.